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사회문화 10강입니다. 사회문화 10강. 경제지문입니다. 경제지문.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쉬웠기 때문에 뭐 지문에 있는 어휘가 좀 어렵더라도 다 이해가 됩니다. 지문이 쉬웠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뭐 쭉 읽어지고, 결국 뭐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에 대한 얘기였는데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지문 읽어보면 쭉쭉 읽어질 거고, 여기 또 마찬가지. 문제도 보게 되면 뭐 내용이 자체가 쉽기 때문에 단순 내용 결치로 풀면 되고, 추론이 좀 섞여 있어도 내용이 쉬워서 바로바로 풀려버립니다. 그죠? 2번도 마찬가지. 뭐 풀려버리고, 그다음 3번에 2번 같은 건 조금 이제 추론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건 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따. 그죠? 왜 틀렸는지 이것도 그죠? 찾아볼 필요가 있다. 거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적용 문제인데 뭐 쏙 좋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 뭐 답 찾는 게 이렇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붕괴된다, 자발적으로 붕괴된다는 말이랑 지속되지 못한다, 요 두 말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다라는 건데 별로 안 좋죠. 그죠?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 내면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적용 문제에서 좋은 문제라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좋은 문제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과, 그죠? 지문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두 개 짬뽕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론해내가지고, 그죠? 답을 만들어내는, 왜 틀렸는지 답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좋은 문제겠지, 그죠? 이게 단순히 뭐 이 말과 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오이 문제 비슷하죠. 이 말과 이 말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다. 별로 좋은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이따가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따가 스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본문 자체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건 이제 요약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지문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좀 풀어보시고, 아까 좀 이상한 거 3번에 2번, 그 다음에 4번에 답, 요거 4번, 요런 건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봅시다. 요약 한번 해볼게요. 자, 요약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거예요. 경제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노동자 수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 그럼 노동자들이 막 일자리를 골라서 간단 말이죠.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나는 시기에. 그러면 노동자들의 입김이 세지죠. 왜냐하면 조금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냥 뭐 이 일자리 별로 안 좋네요, 노동 환경이 안 좋네, 그냥 때려칠란다, 다른 데 갈란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입김이 세진다. 그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근로 환경도 좋아질 거고 임금도 상승하겠지요.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애덤 스미스의 이제 노동시장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일단 뭐 산업화 초기에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였다.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에는 막 일할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안 좋아도 막 전부 다 뭐 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노동 환경 개선할 필요가 없지,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제 그 뭐 자유 방임을 주장하던 애덤 스미스가 노동 시장론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노동 손실, 이게 뭐 노동 시장론을 등장시킨 이유가, 애덤 스미스가 노동 시장론을 가지고 온 이유가 노동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환경에서, 그죠? 노동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것들이, 그죠? 도사간 협력, 교섭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느냐? 사용자들이 훨씬 힘이 세지요. 그냥 냅두면. 그러니까 노동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힘이 세잖아요. 이게 무제한적으로 노동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 사람 잘라도 또 새로운 사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죠? 노동 공급이 막 무제한으로 오기 때문에 그냥 자르고 그냥 새로 뽑으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센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덤 스미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노동조합 만들어라.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노동자의 단결력을 키워라. 그러면 사용자의 단결력보다 지금 노동자의 단결력이 아주 형편없이 낮았는데 노동조합을 만들므로써 노동자의 단결력이 커지죠. 그러면 노사 간의 교섭상 어떤 지위가 좀 비대등성이 조금 높았으나 좀 이제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어라고 이제 애덤 스미스가 노동시장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덤 스미스는 그런 사람 아닌데 자유방임을 주장했기 때문에 막 무한 경쟁해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애덤 스미스는. 그러니까 자유방임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환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쟁할 수 있는 환경, 경쟁적 시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막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들어진 상황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유방임을 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막무가내로 자유방임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일단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유방임을 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도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교섭력 올려라. 그래가지고 사용자랑 노동자랑 조금 비등비등해졌을 때 그때 이제 경쟁이 할 수 있잖아요. 얘들과 얘들이 경쟁을 할 수 있잖아. 워낙 힘 차이가 나버린 상황에서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적 시장이 되려 그러면은 이놈과 이놈이 힘이 비슷해야 된다. 그래야 경쟁이 되는 게 아닌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자유방임을 하자. 그 얘기였거든요. 애덤 스미스가. 그죠?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 그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자 그랬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도 좀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이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뭐 시위하고 데모한다 그래가지고 파업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대등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하게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많아져. 노동자보다 일자리가 많아져.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가 힘이 세진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사 간 어떤 교섭력이 대등해지거나 오히려 역전을 하게 된다. 일자리가 워낙 많아져서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노동자가 막 필요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동 환경 좋게 만들고 임금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가능하다. 누가 경쟁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경쟁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가능한 게 아니라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어떻게 기능하? 누구랑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얘들 둘이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측 사용자랑 노동자랑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경쟁적 시장 조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얘들 둘이가 노동자랑 사용자랑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유방임이죠. 냅두는 거지. 그죠? 그제서야 자유방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임금이 상승하고, 왜냐하면 얘들 둘이가 경쟁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해야 된다. 일단은 뭐 노동 생산성까지 일단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산업화가 되고, 더 산업화가 되고, 더 막 경제 성장이 되고 함에 따라 임금 상승이 돼가지고 생산성까지 접근한다. 그죠? 상승률까지 접근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생산성 상승률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산성이 이 정도 되는데 임금을 이 생산성보다 더 많이 달라고? 그건 안 되지. 회사가 망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막 월급을 막 1억 달러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빵을 100개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 근데 월급 1억 달러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죠?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그죠? 일단 생산성을 높여야지 임금이 상승하는 거지. 임금 상승해놓고 생산성 올린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죠? 얼마 전에 했다가 실패했죠. 그런 정책. 어쨌든 간에 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거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스킵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가 본문 봅시다. 잠시만요. 예, 본문 봅시다. 본문.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이거 뭐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라 그래가지고 공식 하나 나오네요. 그죠? 임금의 변화율을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그러니까 뭐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이게 이제 임금의 탄력성이라는 거 그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그죠? 보통 이 값이 이제 0에서 1 사이다. 그럼 이제 이게 작고 이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임금이 더 크다. 임금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하면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라고 한다. 이제 이게 임금보다 노동 공급량이 더 많아. 공급량의 변화가 더 많아. 그죠? 그걸 탄력적이라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이 너무 커져서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 한다. 그러니까 임금하고 상관없이 이게 너무 변화량이 너무 커. 그러면은
완전 탄력적이란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산업화 초기에는 이랬겠죠. 노동 공급이 막 투입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임금은 별로 작은데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기준으로 볼 때,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기준으로 요 값, 노동 공급 임금 탄력성, 요걸 기준으로 볼 때, 산업화 초기에는 임금 변화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든 내리든 조금 오르고 조금 오르든 조금 내리든 어쨌든 간에 노동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인간적 근로 조건 하에 노동자를 방치해 둠으로써, 그러니까 비인간적 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뭐 문제 생기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새로 뽑으면 되고 이러니까 노동자 방치해 둠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의 손실, 그러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안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걸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재생산이 뭡니까 이거? 노동력의 재생산이란 무엇일까? 노동력이 어떻게 재생산되는 겁니까? 이걸 보시죠.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을 하면 그다음에 임금을 받죠. 그 임금으로 뭘 구매를 해, 물건을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하죠. 그러면 또 다시 또 이제 그 돈 다 떨어지면 다시 노동을 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노동력의 재생산이. 요거 이제 뭐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생산의 어떤 그 의미, 노동력의 재생산. 그러니까 노동하고 임금 벌어가지고 구매하고 또 다시 소비하고 다시 또 노동하게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목표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노동 시장을 조금 어떤 그 나쁘지 않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걸 목표로 제시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이다. 봅시다. 또 이 문단.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애덤 스미스라 그러면 자유방임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좋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애덤 스미스 자유방임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편견이 잡혀버리는 거지, 그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긴 하나 그는 결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를 찬미하는 어떤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만 주장했기 때문에 사유재산과 기업이 무조건 자유롭게 하고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그냥 단순화해갖고 외운 거지,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외워버리니까 편견이 생겼다는 얘기죠. 공정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공정한 게 없어. 그럼 뭐 반칙하고 불법 편법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벌고 높은 의사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자유가 될 수가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공정한 사회의 질서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들었다. 두 가지를 들었네요. 공정한 질서를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했을 때 독점, 그러니까 한 기업이 그거 꽉 잡고 있어, 독점하고 있어, 그거 철폐하는 거. 그다음에 경쟁의 확립, 경쟁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한 사회의 질서 내용이다. 독점이 없고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는 걸 이제 공정사회라고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의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냅두면은 독점이 생기고 노사 간의 교섭력이 차이가 생긴다. 노사 간의 교섭력이 왜 차이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사는 어떤 사용자죠. 그러니까 이제 교섭력이 차이가 당연히 사용자 쪽이 이제 힘이 세겠지. 고용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만 냅두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걸 경계했고, 자유방임을 주장했지만 이런 걸 경계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의 교섭력을 균등하게, 사용자도 아니면 노동자도 이렇게 둘이 이제 힘이 대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 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자유방임을 주장했지만 자유방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 경쟁이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이거 독점이 없고 노사 간의 교섭력이 차이가 없는 상황, 그죠?
노동자나 사측이나 이게 딱 어떤 대등한 관계, 그런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경쟁이 막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지, 사회가. 그런 걸 강조했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유 방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 공정한 사회인 거죠. 그걸 이제 그런 조건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소극적인 자유방임,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인 자유방임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에는 당시의 노동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에도 잘 나타난다. 이제 그 노동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가 나타나겠죠. 아까 뭐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죠.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그죠? 일단 뭐 상황상 어떤 어떤 근로 조건이 조금 비인간적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런 시대적 어떤 상황이었고, 애덤 스미스는 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낮게, 좀 더 나은 상황, 그러니까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갖고 왔네요. 그죠? 이런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 그 얘기네요. 그죠? 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 자체가 이때 당시에 노동시장, 애덤 스미스가 살아있을 동안 이 당시에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라는 사실, 그 인식을 한 거죠. 거기서 출발한답니다. 일단 그런 인식을 했다. 일반적으로. 그건 국부론에서 원래 노동시장은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 있는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수요자도 한 사람, 수요자도 한쪽, 공급자도 한쪽, 이렇고 쌍방 독점이다. 그죠? 뭐 수요자는 뭡니까? 어떤 기업가들일 거고, 공급자는 국민이겠죠. 쌍방이 어떤 독립적 시장, 다른 데서 공급을 못 받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어떤 수요를 못 찾는 거고, 오직 기업에 의존해야 되고, 오직 국민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쌍방적 어떤 쌍방 독립적,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쉽다. 라고 언급하고, 노동시장에서는 노사 간 교섭상 지위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적이 있음을 지적한다. 일단 구조적으로 누군가 무언가를 고용하잖아요. 그죠? 고용하는 사람,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갑이지. 그죠? 고용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비대등적인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거지. 지금 상하가 있고, 힘센 놈이 있고, 힘 약한 놈이 있고, 또 수요가 공급도 지금 독점적이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경쟁 시장이 되기 어렵다. 노동시장이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애덤 스미스는 경쟁 시장이 돼야 된다. 경쟁 시장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자유방임이 될 거고, 자유방임이 됨으로써 어떤 사회가 발전한다, 성공한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이런 어떤 루트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지. 노동시장이. 그죠? 노동시장이. 그렇게 되기, 경쟁적인 사회, 경쟁적인 노동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같은 말이죠.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위가 대등해야 경쟁을 하는 거지. 한쪽이 힘세고 한쪽이 힘이 약하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단결이 노동자 단결보다 쉽죠. 사용자들이. 그럼 사람 수도 몇 명 안 되고, 기업가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보다 누구를 고용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갑의 어떤 그 위치를 갖게 된다. 단결도 얘들이 더 쉽다. 때문에 교섭상 지위에 있는 비대등성이 커져버린다. 그죠? 대등하지 않다. 그 말이죠.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하는 상황.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 경쟁적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애덤 스미스는 그죠? 빨리빨리 경쟁적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 자꾸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이 경쟁 시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시장의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왜냐? 한쪽이 힘세고 한쪽이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또 독점적이니까 양쪽이다. 그죠?
교섭상 지위에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독점적인 건 어쩔 수가 없어, 그죠? 국민에서 뽑아내고 노동자를, 그죠? 그다음에 공급은 기업가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독점적인 상황은 어떻게 피할 수 없지만 어떤 뭐 비대등성은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교섭상 지위에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노동자의 단결을 높여버리면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 사용자의 단결이 좀 쉬워진다 그랬잖아요. 노동자 단결보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노동자의 단결을 좀 높여버리면 단결하게 되면 대등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죠? 노동자의 단결을 높여버리면 두 개가 이제 대등한 위치에 돼가지고 경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애덤 스미스는 경쟁성을 높여가지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더 나은 어떤 사회로,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죠? 노동 조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어떤 게 노동자의 단계를 높이자. 그죠? 결국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단결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단결만큼 단결을 하게 되면 어떤 교섭상의 지위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성을 높아가고, 그죠? 경쟁을 촉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발전하게 된다. 그죠? 애덤 스미스의 어떤 뭐 자유방임, 그죠? 딱 맞아떨어지죠. 다음 문단.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뭐 아까 무제한적 노동 공급 상황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노동력이 과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막 넘쳐나. 그죠?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럼 뭐 너도 일하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굳이 임금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잘리면 또 다시 뽑으면 되니까. 그죠? 말 많으면.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꾸 막 위험한 데 들어가고 막 죽고 막 양질의 노동력, 뭐 일마다가 딴 데 가버리고 막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지. 그죠? 애덤 스미스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의 지위의 구조적 대등성, 아까 이제 구조적 대등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높여서, 그죠? 단결이 쉽게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의 단결과 거의 대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애덤 스미스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교섭상의 지위의 구조적 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어떤 해법을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뭐 노동자의 단결을 조금 쉽게 하자.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지. 노동조합 만들어도 파업하고 데모해도 그게 완전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적하면서. 그럼 답은 뭐냐?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완전한 어떤 해결은 경제 성장을 하자. 경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노동력 과잉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사라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떤 노동자 수보다 더 많아. 구직자들보다 이게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노동력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잘해주겠지. 이거 임금도 많이 줄게. 아니면 근로조건도 좀 좋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답이라는 얘기죠. 성장을 해야 된다. 그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화가 쭉쭉쭉 됨에 따라서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의 단계로 들어가면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노동력 확보, 막 죽거나 다치거나 하거나 뭐 때려치고 가는 사람들, 그런 걸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노동력 확보, 단순하게 노동력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이제 노동시장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이때는 이제 대량 생산도 해야 되고, 대량 유통도 해야 되고, 대량 소비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그죠? 산업 생산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어떤 인구는 확 늘고 막 그러진 않죠. 그죠?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
기업가들에게만 유리하게만 작동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자들 사이에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의 구인 경쟁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우리 회사 와주세요. 월급 이만큼 줄게. 아니면 뭐 근로 환경이 이렇게 좋아요. 뭐 이런 거. 즉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 유의 단계죠. 초기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제한이 되는 거야. 막 무한대로 뽑을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떤 한계가 됐다. 그죠?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노사 간의 협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렇게 됨으로 이제 사람 귀하게 되는 거지. 그죠? 노동력이 이제 귀하게 된다는 거. 특히 교섭력이 이제 대등하게 됐다.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졌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 사용자의 단결, 그다음 노동자의 단결 이런 것들이 대등하게 됐다는 얘기지. 그죠? 교섭이 비슷해졌다. 파워가 비슷해졌다는 얘기죠. 특히 경기 상승 시에는 오히려 지금 일손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죠. 경기가 상승해가지고 우리 공장이 막 돌아가는데 지금 공장에 돌릴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죠? 그때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이때는 막 배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죠. 나 자르면 누가 일할 건데? 아니면 지금 사람이 모자라고 난린데, 그죠? 이런 게 우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히려 이제 더 커지기도 한다. 다음은 노사 간 교섭력에도 대등성이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섭력이 이제 대등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쟁이 되겠지, 그죠?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드디어, 그죠? 비로소 임금 수준이 노동 생산 기여분인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됐다. 그러니까 일단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임금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임금을 먼저 올리고 노동 생산성이 따라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야, 돈을 그럼 월급을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빵을 100개 만드는 놈이 200개 만들어줘. 이렇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량이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임금을 많이 주는 건 되는데 그 임금을 높여놓고 노동 생산량이 따라올 것이다?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사람이 간사해요. 월급을 많이 주면 생산량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또 무슨 어떤 불만을 하고 이게 그리 돼요. 그건 기본적인 어떤 사람 본성이니까. 1억 월급을 줬다.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할 것 같지만 한 1년 동안 그렇게 받아본 1억씩 받았어요. 그러면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지. 2억 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 노동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 로봇이다 이러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따라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 본성인 거지. 그죠? 이에 따라 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배의 몫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분배의 몫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이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산업화 이제 성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점점 편한 세상이 되고 하니까 점점 생산성이 더 좋아지고 하니까 노동자들의 분배 몫이 증가하게 되고 임금 등의 어떤 근로조건 자체가 국민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서 증가하게 되는 거지. 생산성이 이제 상승하는 만큼 또 임금도 좀 좋아진다. 그죠? 그 생산성이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임금이 따라가는 겁니다. 임금 올려놓고 생산성 따라간다. 실패했죠. 지난번에, 그죠? 지난 어떤 정부에서 했는데 돈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겠지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입니다. 하여튼 요런 게 있다. 라는 거. 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넘어갑시다. 조금만 쉬었다 봅시다.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겠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 노동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노동법의 목적 여기 있네요, 그죠? 노동법의 목적,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 그죠? 이때 옛날에, 그죠? 그런 시대가 끝났다 그랬으니까 노동법의 시대는 끝났다. 어떤 노동법의 시대? 노동력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
그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법이 이 추구하던 목적, 맨 처음에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좀뭐 노동력을 확보하는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뭐 변화가 나타났다. 그죠? 목적이 바뀌었다. 그죠? 맞고 2번 산업화 초기의 노동시장은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 해당한다. 이건 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던 거고 여기 있네요. 산업화 초기에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 놓여 있었다. 그죠? 맞고 3번 경기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노사 간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해결된다고? 경기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 노동력이 지금 부족해졌어. 그죠? 여기까지 맞지. 근데 노사 간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해결되느냐? 일단은 그 교섭력의 비대등성은 있었죠. 일반적으로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있다가 있었죠. 어떻게? 맨 처음에는 사용자가 훨씬 더 교섭력이 더 셌죠. 그죠? 근데 경기 상승이 되면서 지금 이제 뭐 구인난, 그러니까 막 그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그럼 교섭력이 커지겠지. 그죠? 일단 비대등성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여기 보게 되면 대등해지기만 하면 상관이 없죠. 좋은 상황이지. 대등해져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건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 시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기도 한다. 그럼 노동시장의 어떤 비대등성이 해결된 게 아니라 역전이 돼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역시나 비대등성 상태입니다. 우위가 돼서 그죠? 비대등성 해결된 게 아니다. 비대등성은 역전이 돼갖고 다시 또 이제 비대등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경기 상승 시. 답은 뭐 3번이죠. 그죠? 뭐 그럴듯 하나? 오히려 이제 그 노동자들이 힘이 더 세졌다. 4번. 애덤 스미스는 경쟁적 시장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그죠?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을 주장했지만 경쟁적 시장의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된다.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그죠? 소극적인 자유방임, 그냥 뭐 니들 때는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이런 거 있었죠. 얘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그죠? 애덤 스미스는 그죠? 이런 조건을 성립을 전제로 똑같은 얘기니까 맞고. 5번. 임금의 상승 정도에 비해 노동 공급량의 상승 정도가 적은 경우 임금의 상승 정도, 그 다음에 노동 공급량의 상승 정도,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라는 게 여기 있었잖아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볼 텐데, 자 그러면은 임금 상승 정도에 비해서 노동 공급량의 상승 정도가 적다. 이놈이 적대. 분모보다 분자가 작대.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겠지. 그죠? 0에서 1 사이니까 비탄력적이네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맞네요. 그죠? 내용 일치죠. 이 계산이라고 할 수 있나? 내용 일치죠. 여기까지 보고 또 넘어갑시다. 2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이유. 가가 뭐지? 가가 어딨나? 네,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역할, 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이게 뭐 말입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생긴 목적이 뭡니까?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생겼고, 그죠? 그 노동조합이 경쟁을 촉진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노동자의 단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이고, 그러면은 단결을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사용자의 단결과 노동자의 단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서 대등한 관계가 된다. 대등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적 시장이 되는 거죠. 그죠? 비대등성이 커져가지고 경쟁적 시장이 못 됐기 때문에 비대등성이 성립하게 되면 경쟁적 시장이 된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가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성이 높아진다. 그 말이죠. 잠깐만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단결을 하게 만들고, 그죠? 노동자의 단결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비대등성이 좀 줄어들겠다. 그죠? 대등성이 올라간다. 그죠?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된다. 경쟁이 촉진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말인 거죠. 가의 이유는 뭐냐? 그죠?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을 촉진시킨다.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 말했는데, 그 왜 그런가? 아까 말했듯이 요 과정이 있는 거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계를 높이고 비대등성을 낮춰가지고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이 된다. 노동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돼서 경쟁이 촉진하게 된다. 경쟁이 촉진하게 되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애덤 스미스가 말한 어떤 자유방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죠. 답은 바로 이제 5번인데 좀 허접해요. 봅시다. 이게 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허접해. 잘 봅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교섭상 지위를 높임으로써, 지위를 높이는 건 맞죠, 그죠? 이게 왜 지위를 높입니까? 노동자의 단결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의 단결입니다, 그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을 높여서 노동자의 교섭상 지위를 높이는 거지, 그죠? 교섭상 지위가 노섭상 지위가 왜 낮았습니까? 단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단결이, 그죠? 단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자는 단결하고 노동자는 단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교섭상의 지위의 어떤 비대등성이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결과 어떤 비대등성,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단결을 높임으로써 대등하게 만든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단결을 해서 교섭상의 지위를 높인다.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적 비대등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지위를 높여서 비대등성을 낮춘다, 그죠? 그래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노동자의 지위보다는 사용자 지위가 이제 일반적으로 더 높은데, 왜 그러냐면 이놈들이 단결이 쉽고 이놈들이 단결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노동조합이 들어가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자의 단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제 어떤 단결을 높여서 어떤 교섭상의 지위를 높임으로써 이제 비대등성을 해소할 수 있다. 구조적 비대등성이라는 게 아까 지위의 문제였으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까지만 얘기하고 경쟁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경쟁 촉진을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비대등성이 해소됨으로써, 그러니까 좀 말이 더 있어야지. 비대등성이 해소됨으로써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지위가 비슷하게 됐다.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얘들 둘이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자유방임 어떤 사회가 된다, 그죠?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까지 말했었어요. 경쟁이라는 얘기가 했었어야지. 이거 좀 약간 부족하죠, 그죠? 답은 이렇게 5번이 맞고, 어쨌든 그죠? 약간 허접하나 맞다. 1번부터 4번까지 왜 틀린지 봅시다. 그럼 내용을 칩니다. 노동조합은 자유방임 정책의 성공을 목표로 하나요? 노동조합이 자유방임 정책을 성공을 목표로 하나요? 아니죠. 노동조합의 목표는 뭡니까? 단순히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거예요. 단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노동자 단결을 하려고 노동조합을 만든 거지. 얘들이 이렇게 거창하게 국부론 이런 거 노동시장론 이거 성공 자유방임 정책 성공하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노동조합은, 그죠? 틀렸고 언급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추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2번, 노동조합은 노동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노동자 간에 경쟁한다는 얘기도 없었죠, 그죠? 지금 경쟁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사측, 사용자, 그 다음에 노동자, 얘들이 경쟁하는 거죠. 그 경쟁을 말하는 거지, 그죠? 노동자 간에 경쟁하는 건 아니다, 그죠? 언급도 안 돼 있고. 3번, 노동조합이 늘어나면, 노동조합이 늘어난다고? 노동 공급이 준다고? 노동 공급이 왜 줄어? 노동조합이 늘어나면 단결도 잘 안 되겠구만. 이 노동조합 이렇게 갖고 산산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단결도 안 되겠구만. 또 노동 공급도 줄는 이유도 없을 거고, 그죠? 틀렸고. 4번, 노동조합이 산업화가 진행되어도 존속하기 위해선 다른 집단과의 경쟁, 다른 집단과 경쟁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지금. 노동조합이 다른 집단과 경쟁한다?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도 안, 아예 틀렸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다른 집단과 경쟁한다?
일단 뭐 사용자 집단과 경쟁하는 거는 맞겠네. 예, 그죠? 그렇긴 한데 산업화가 진행되어도 존속하기 위해서 경쟁하나요? 노동조합은 경쟁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노동자의 지위를 올리고 싶은 겁니다. 얘들은 그죠? 노동자의 지위가 약했는데 노동자의 단결을 이끌어내서 교섭상 지위를 높이는 게 목적인 거지. 무슨 뭐 산업화 진행돼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막 산업화 진행되었는데 막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일부러 막 싸워. 그죠?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비슷하죠. 이 지금 없어져도 되는 어떤 어떤 단체인데 노동자 단체인데 이게 막 일부러 막 정치 세력과 싸워가지고 막 반미하고 막 뭐 노동자하고 뭐 반미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정치 투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노동조합을 탈퇴를 하는 거지, 그죠? 정치 투쟁을 하기 싫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노동의 어떤 그 자의 어떤 대변하고 싶다.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높이고 싶다. 해갖고 일부러 탈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들이 존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막 싸우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정치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언급도 없었고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언급해봤습니다. 어쨌든 답은 뭐 5번이죠. 답은 5번입니다. 노동자의 교섭 지위상의 지위를 높이죠. 노동조합은 지위를 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의 단결을 이끌어내서 교섭상의 지위를 높임으로써 대등한 위치, 사용자랑 노동자가 대등한 위치가 됨으로써 대등성을 해소시킨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소됨으로써 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경쟁을 하게 된다. 그죠?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쟁적 시장의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그죠? 자유방임 정책을 써도 되는 또 특히나 그렇게 씀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그런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애덤 스미스는 답 5번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3번 넘어갑시다. 3번 봅시다. 3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기업이 뭐냐?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다. 그죠? 기업.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 그 다음에 니은은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 이 두 개 차이가 있었죠. 그죠? 무제한적 노동 공급은 막 와장창 막 전부 일할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는 이제 좀 그렇게 막 공급이 막 무제한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용자들이 구인 경쟁을 한다. 그죠? 봅시다. 기업이 이제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크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크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크다고? 지금 이제 노동 공급량이 많죠, 임금보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와장창 쏟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완전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 이게 이제 무한대니까. 초기에는 이게 막 엄청나게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제한적 노동 공급 상태에서는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크겠지, 그죠? 맞죠? 노동 탄력성이 더 크겠지. 예. 거의 무한대 가깝다, 그죠? 이게 커져가지고 무한대 가깝다. 엄청나게 크겠지. 그죠? 커도 엄청나게 무한대로 크니까. 2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에서는 노사 간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발생한다. 노사 간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발생한다. 일단 기업에서 노사 간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발생했죠. 그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단결이 더 쉽게 되고 노동자 단결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비대등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겨우 이제 찾아낸 게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땜빵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제 노동자의 단계를 좀 높여보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완전하지 않다, 그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경제 성장을 함으로써 막 일하는 손이 모자라게 만들어 갖고, 그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인 경쟁이 나타나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도 올라가고 근로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일단 기업은 일단은 노사 간 교섭력의 비대등성이 확실하죠. 확실히 있는 겁니다. 무제한적 노동 공급 되니까, 그죠? 근데 니은에서는 니은에서는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지, 그죠?
이때는 이제 비대등성이 사라지기도 하죠. 대등해지기도 하죠. 오히려 너무 세져가지고 비대등성이 오히려 더 나타나기도 하죠. 노동자들이 더 세졌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비대등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대등하기 수도 있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런 어떤 비대등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죠? 기역은 사용자 측에 워낙 힘이 세니까 비대등성이 나타났다. 달리 또 틀렸고, 그죠? 니은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죠? 이래 봐야지. 어려운 거 아니었네. 그죠?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과 효율이 개선된 상태다. 기역이 지금 생산이 지금 효율이 개선된 상태입니까? 기역은 뭐냐면 무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고, 응? 그다음 니은은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인데 지금 산업화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니은이 산업화가 된 상황이죠. 기역은 산업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추론적 상황, 그냥 뇌피셜만 굴려도 이 상황이 생산과 효율이 개선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뇌피셜만 돌려도, 그죠? 굳이 뭐 단서를 찾지 않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니은이 더 이제 그 생산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효율이 개선된 상태라고 하는 것도 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자체가 뭐 지금 이때가 생산이 뭐 이렇게 좀 효율이 높은 건지 이때가 효율이 높은 건지는 얘기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일단 요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화 성과에 따라 산업화가 되었다. 그럼 뭐 산업화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업화 성과에 따라 노동자들의 분배 몫이 증가하고 임금 및 근로 조건이 증가했다. 생산성 상승률이 증가됐다. 그만큼 증가하는 만큼 임금도 증가했다. 근로 조건도 증가했다. 이거 보면 생산과 효율이 개선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생산과 효율이 개선됐다라고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일단 산업화가 됨으로써 산업화의 성과가 나오죠. 노동자들의 몫이 증가했고 근로 조건이 좀 증가하게 됐다. 생산성 상승률이 또 그만큼 증가할 만큼 증가했다라니까. 그러니까 산업화가 됨으로써 뭔가 생산율이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에 효율도 개선된 상태일 것이다라는 게 좀 보이긴 하지. 그죠? 직접적인 언급 없었습니다. 이거 추론으로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 자체가 지금 기역은 지금 이제 그 산업화가 안 된 상황이고 니은은 산업화가 된 상황이죠. 그래 보면 이제 뭐 답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 봐야지 뭐. 그렇죠? 언급이 안 됐지만 이건 이제 추론할 수 있다. 추론 문제죠. 그렇죠? 뭐 그냥 단순히 뇌피셜만 굴려도 니은이 조금 더 개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맞겠지라고 할 텐데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되지. 그렇게 풀면 답은 맞는데 풀면 안 되고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져야지. 그 근거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이제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이제 그 근로 조건이 향상됐다. 효율도 올라갔을 거고 생산성도 높아졌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4번. 니은에서는 기역에 비해서 니은이 요거에서는 기역보다는 요거에서 보는 거죠. 니은에서 보는 거죠. 노동자들의 구직 경쟁이 사용자들의 구직 경쟁보다 심화된다. 노동자들의 구직 경쟁, 그러니까 막 서로 일하려고 막 그래. 그런 상황 아니죠. 그런 상황 기역이지. 그 일자리가 지금 아주 한정돼 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상황은 기역이죠, 그죠? 노동자들의 구직 경쟁이 심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인 경쟁이 좀 심화된 거겠지. 구인 경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그죠? 틀렸다. 5번. 기역에서는 니은과 마찬가지로. 기역에서는 니은과 마찬가지로. 둘 다 똑같이 기역, 니은 둘 다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자들 사이에도 불평등이 나타난다. 임금 상승이 되죠. 기역이나 니은도 마찬가지. 어쨌든 뭐 임금 상승이 되면 무제한적 뭐 노동 공급 단계든 제한적 뭐 노동 공급 단계든 그죠? 뭐 임금 상승이 됐어. 그러면 노동자들 사이에 막 불평이 나타나. 나는 왜 임금이 이거밖에 안 올라갔어? 이런 거 그죠?
뇌피셜로 따지면 맞네.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지만 아니죠. 언급된 게 없습니다. 지금 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경쟁이 나타나고 뭐 누가 뭐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등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뭐 불평등 이거 다음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런 얘기 아예 없죠. 그죠? 지금 뭐 본문이 없습니다. 끝까지 안 갔어요. 그죠? 뇌피셜 굴리면 그런가 보다. 임금 상승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 사이에 지금 불만이 있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대기업 사람들 욕하고 막 이런데 그죠? 지금 그게 아니지. 그 뇌피셜을 굴리는 게 아니라 그 뭐 어떤 그런 뇌피셜 쓰라는 게 아니고 본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 그러는 거니까. 그죠? 틀렸다. 그죠? 답은 뭐 1번입니다. 그죠? 내려 보는 거지. 그러니까 뇌피셜과 이제 추론을 이제 구분 잘해야 되죠. 근거를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답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또 봅시다. 4번. 이것도 뭐 그다지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답이 좀 이상해요. 답이 이상해. 그죠? 봅시다. 4번.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학습을 위해서 찾은 자료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K씨가 입을 열었답니다. 소설인가? 분노의 포도? K씨가 입을 열었다. 우리도 여기에 일하러 왔다네. 5센트씩 준다고 해서 말이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뭐 이 5센트 준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 이 지금 상황이 뭡니까 이거 지금? 무제한적인 어떤 뭐 노동 공급 단계겠죠. 몰려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지 뭐 몰려왔지 뭔가. 응? 어디가 여기까지 막상 와서 보니까 그들은 2센트 반을 주겠다는 거야. 반만 주겠다는 거지. 이건 뭐야? 응? 왔는데 5센트 준다 해서 와보니까 2센트 반 준대. 그걸로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겠나. 게다가 어린애들까지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몰아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굳이 뭐 이런 사람들 안 뽑아도 되죠. 불만 있는 사람들. 경찰이라는 경찰은 다 출동해서 말이야. 그죠? 그래 쫓았는데 그래놓고 지금 5센트 주겠다는 거야. 지금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파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5센트를 주는 거야. 파업 중이니까 5센트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파업. 그러니까 이 파업 중이구나. 지금 파업 중이구나. 이 파업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앞으로 5센트씩 줄 아나? 그죠? 그야 모르죠. 톰이 말했다. 어쨌든 지금 5센트를 주니까. 하여튼 지금 뭐 파업을 하니까 5센트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파업 이전에는 2.5센트 주겠다. 뭐 이게 하니까. 뭐 시위하니까 쫓아내고 뭐 이런 식이었다. 그죠? 고용주들은 항상 단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으려 노력하죠. 하겠지. 그죠? 뭐 어떻게든 돈을 좀 적게 주고 많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뭔 말입니까?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어서 일을 하겠다. 노동자를 말하는 거지. 노동자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이제 구인난을 겪기 시작하네. 그죠? 이런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우, 지금 막 경제가 막 활성해가지고 일자리가 막 넘쳐나는 경우, 그때는 말하는 거겠죠.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하는 경우, 매년 일이 전년의 고용보다 많은 수로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이 막 엄청나게 늘었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었어. 그죠? 그런 경우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위해서 단결할 필요가 없다. 단결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막 와달라고, 일해달라고 막 난리 아우성이니까. 근데 일하러 오면 내가 임금 조금 더 쳐줄게.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죠? 단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고용주들 사이에 경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 와라. 우리 공장에 와달라. 그죠? 고용주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지. 임금 인상을 막는 고용주들의 단결을 자발적으로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죠. 고용주들 자체가 이제 지들끼리 단결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얘들이 맨 처음에는 사용자들끼리 단결이 잘 쉬웠기 때문에 교섭상의 지위의 이제 비대등성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짐으로써 굳이 노동자의 단결이 필요 없어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주들보다 지금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지금 아주 귀한 상황이니까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봅시다. 1번 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자 그들은 어떤 고용주겠죠. 임금을 낮추려고 한 것을 통해서
이 임금을 낮추라고 2% 반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구름같이 몰려오니까 과잉 노동력으로 인해서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모습, 그죠? 구름같이 몰려왔으니까 안 받으면 싫으면 가, 그냥 싫으면 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교섭상의 지위의 차이가 발생한 모습이다. 그럼 현실을 그대로 두면 노사 간의 교섭력이 차이가 난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죠? 가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자 2번 가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자 그들이 임금을 올리는 모습을 통해서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이 효과를 거두는 모습. 그러니까 파업을 하게 되니까 5% 준다는 얘기죠. 그죠? 이 효과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본문에 보면 있네.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 경쟁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비대등성, 이 경쟁성 놔두고 교섭상의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노동자의 단결을 높인다. 그죠? 그러니까 비대등성이 나타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용자의 단결은 되고 노동자는 단결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비대등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노동자의 단결을 시켜버리자. 노동자의 단결을 만들자.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대등성이 줄어들겠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단결을 하게 되니까. 단결해가지고 이제 파업을 하는 거지. 그죠? 효과 나타나는구나. 3번. 나에서는 전년의 고용보다도 일이 많이 제공되면 이게 경제 성장이 막 되는 거죠. 그죠? 이 되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위해 단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죠? 필요가 없다. 단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막 지들끼리 단결을 깨고 내가 조금 더 줄게.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임금을 조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단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통해 노동 수요의 확대. 경제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확대돼서 노동 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죠?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그러니까 막 임금 올려주고 막 근로 조건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지. 그죠? 맞고. 나는 고용주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면 이게 잘 봐야 되면 4번 봅시다. 4번이 답인데 고용주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면 고용주들의 단결이 자발적으로 붕괴된다는 것. 그렇죠? 자발적으로 붕괴가 돼요. 고용주들이 단결해가지고 야 임금 이 정도만 올리자. 다른 임금 더 올려주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붕괴가 되면서 우리 공장에 오면 내가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고용주들의 단결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이제 단결이 이제 깨졌죠. 그죠? 결속이 약해지면서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말은 맞는 것 같죠? 노동조합은 왜 만드는데?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단결입니다. 노동자의 단결은 왜 하는데? 노동자들의 단결이 안 되어서 비대등성이 커졌잖아요. 그죠? 사용자는 단결이 잘 되고 노동자는 단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비대등성이 커졌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적 시장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애덤 스미스는 경쟁적 시장이 된다. 그럼 일단 경쟁적 시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방임을 써가지고 성공하자. 사회가 발전하자. 이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이 경쟁적 시장이 이제 안 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경쟁적 시장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지. 그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단결이 필요한 거야. 사용자는 단결이 됐는데 노동자는 단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단결을 위해서. 그러면은 고용주들의 단결이 깨졌죠. 붕괴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래 보면 또 맞아요. 그죠? 이게 안 좋지 문제가. 지금 꼼꼼히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못 풀고 있어요. 문제를. 그죠? 이러면 안 되지. 본문 지문을 다 알고 이것도 다 이해한 사람이 이걸 못 풀면 어떡해. 그게 문제입니까? 안 좋은 문제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봅시다. 일자는 일자리보다 노동자보다 일자리가 많아. 경제 성장이 막 돼서. 그러면 고용주 단결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동자 단결이 필요가 없어요.
노동자 단결이 다 붕괴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노동자가 막 단결을 만들어가지고 비대칭성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지. 얘들이 붕괴됐잖아. 얘들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협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이렇게 하면 말이 맞지. 그죠? 근데 갑자기 고용주들의 단결이 지속되지 못한다. 지속되지 못한다랑 고용주 단결이 붕괴된다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 문제 낸 사람은 다르다고 본 거겠지. 그죠? 고용주 단결이 지속되지 않는다랑 고용주 단결이 붕괴된다랑 다르게 본 거예요. 상황을. 응? 이거 문제가 안 좋은 거지. 오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단결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뭐 말이냐면 단결되다가 안 되다가 단결되다가 안 되다가 단결되다가 안 되다가 이런 식으로 단결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고용주 단결이 붕괴됐다는 말은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매년 일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매년. 그 단결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고용주 단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예 붕괴돼 버렸어. 끊기고 뭐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결이 지속됐다, 고용주의 단결이 지속됐다랑 고용주 단결이 완전히 붕괴됐다랑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뭐야 지금? 오유 문제입니다. 오유 문제. 이놈이랑 단결이 지속되지 못한다랑 붕괴된다라는 거랑 다르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안 풀면 답이 안 나와요. 그죠? 문제 안 좋죠. 그죠?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럼 답은 뭐 4번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5번 봅시다. 나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죠. 경제성장이 막 돼가지고 노동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막는 고용주들 사이에 단결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막는 고용주들 사이에 뭐 지들끼리 임금 인상 틀어막았는데, 우리 공장에 오면 내가 돈 좀 더 줄게, 우리 공장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깨져 버리는 거지, 단결이. 그죠?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하면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질 수 있게 된다. 그죠?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증가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힘이 더 세죠. 그죠? 해갖고 비대칭성이 오히려 노동자들이 교섭력이 더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비대칭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정도입니다. 경기 상승이. 그러니까 경기 상승이 아주 좋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어떤 노동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5번 맞고, 4번이 좀 애매한 어떤 이상한 좀 별로 어휘 문제로 풀어야 되는 별로 안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 보이네요. 5번 어휘니까 봅시다.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는 그 기출 문제 보게 되면 어휘 문제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어휘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EBS에서 나온 거는. 일단 문맥상 A가 어딨냐면, 이거네. 당시에 그의 이런 태도는 어쩌고 얘도 잘 나타난다. 그죠? 그의 이런 태도, 그의 태도가 뭡니까? 애덤 스미스의 태도가, 그가 어떤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했죠. 이런 태도가 당시의 노동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태도가 여기에 잘 나타난대. 어떤 태도나 이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잘 나타난대. 그죠?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냐? 응?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가만 안 있겠다, 이 생각된대. 그죠? 누구 뭐 없네, 주체가 없네. 그죠? 어떤 뭐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 말하는 거냐? 아니죠. 그죠? 이건 태도잖아. 태도가 나타나는 거니까, 태도랑 좀 비슷한 걸 봐야지. 효과랑은 다른 거지. 그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 태도? 조금 애매하죠. 감정이 나타났다? 이거 좀 비슷하지 않나? 감정, 태도 뭐 이런 거. 그죠? 답은 4번이고. 그다음에 뭐 나무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모습, 뭐 외형 이런 거니까 틀렸고. 감정이나 결과 이런 걸 텐데, 이것도 보면 애덤 스미스의 어떤 생각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기 때문에 뭐 결과라기보다는 감정이 더 좋겠네. 그죠? 답은 4번.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리키는 게 뭔가, 그의 어떤 뭐 범위를 보는 거지. 카테고리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여긴 효과, 사람, 결과, 감정, 모습, 이렇게 요거랑 그다음 태도랑 비교해 보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고, 수능에서.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게 또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 다음 강 넘어갑니다.